안녕하세요. 암을 진료하는 한의사 장대건입니다. 예기치 못한 채 암 진단을 받고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 암 치료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지만 포기하고 낙담한 채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암 환자분과 가족들의 간절한 희망이 장대건 한의원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한방 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치료할 뿐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한의학적 암 치료는 결과에 치우쳐 있는 암 치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상호 협조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먼저 마음의 안도와 희망으로 잠을 잘 주무시게 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암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여 몸과 마음이 이완 상태인 릴렉스가 일어나게 되고 치료의 기본이 됨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치료에 들어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한의원에서 상담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나서 환자분이 기분이 좋아지는 정신 면역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양방치료는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셨나요? 암이 어떠한 질병인지, 환자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하고 각 선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제 나의 상황과 성향, 감당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다양한 암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재발과 전이를 반복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기 힘들어지거나 치료 과정상의 고통 등으로 환자 스스로 양방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그때서야 대안으로서 한방치료나 자연요법 등을 찾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방이나 자연요법이 상식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은 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양방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면한 고통을 해소하고 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방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보험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와 치료 기간의 막연함, 그리고 당장 먹고 싸고 자고 통증 복수 등 불편한 증상들에 대한 도움을 한방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방 치료만으로 암을 치료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각종 항암 부작용과 통증, 식욕부진, 구토, 대소변 불편과 체력 저하, 수면 장애와 정신적 불안 공포, 고통스러운 복수, 장마비 등등 당면한 불편한 증상들을 관리하여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게 암을 억제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한방 치료와 한방 암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24년째 환자를 진료해왔고 최근 10여 년간은 암을 비롯한 난치병을 위주로 진료해왔습니다. 암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던 어느 날 방사선, 항암 등 다양한 방법을 다 시도하고도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아오신 말기암 환자분을 치료하게 됩니다. 담담으로 시작해 간, 신장에 전이된 상태에서 암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 후 여러 차례 항암을 하였지만 더 진행되어 췌장과 양쪽 폐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치료 초기에 얼마간은 암이 더 진행되기도 했지만 점차 진행 속도가 늦춰졌고 이후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 차츰 멈춰지고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암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이상적인 치료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을 치료한 방법들은 단순히 특효약에 의존한 기적적 치료나 체질 개선을 통한 막연한 면역 치료와는 다르게 접근하였습니다. 암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특화된 특효약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에 작용하게 하는 입체적 치료 방법을 활용하였고,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만들어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기에 이러한 치료 방식을 더욱더 확률 높은 암 치료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고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장대건 한의원에서 암 치료 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기암으로 양방 치료가 더 이상 힘든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목수가 차서 더 이상 치료 방안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 한방을 병행 치료하여 양방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양방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를 희망하는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항암 과정으로 고통스럽거나 면역력이 저하돼서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받기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암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원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암 유발 가족력으로 미리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저희 한의원의 치료가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암을 직접 공격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의 경우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입게 되고, 특히 항암의 경우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악화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이 없는 장대건 한의원만의 특별한 암치료 프로그램과 암치료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대건 한의원의 새로운 암치료제인 세범정은 암의 영양 공급을 강력히 차단하여 고사시키는 한약재를 활용하여 주변의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을 억제하고 기초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한약재를 병행하여 면역력을 올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새로운 암 치료약입니다. 두 번째, 입체적인 암 치료 방법을 활용한 장대건 한의원의 암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대건 한의원에서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암 치료제인 세범정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되고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형과 투약 방법을 활용해 여러 경로를 통해 체내에 작용하게 하여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입체적 암 치유 프로그램을 환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합적인 심신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장대건 한의원에서는 세범정과 더불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과 의욕을 고양하는 종합적 심신치료를 활용하여 정신 면역을 높이는 종합적 심신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감 있게 하는 치료경과 중간점검입니다. 매달 사진과 혈액검사로 중간점검을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대건 한의원에서 치료한 암 환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기암 환자가 완전히 암이 없어진 가장 이상적인 치료 케이스입니다. 담도암 말기에 간, 신장, 췌장, 폐까지 전이되어 있던 남자 환자분께서는 한의원에 오시기 직전 호스피스 병원을 권유받았지만 동생의 소개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치료 방법을 믿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의 부작용으로 새까맣게 죽어가던 손톱과 발톱이 살아나고 몸의 체력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매달 찍는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검사를 통해 희망을 보게 되었고 1년여에 걸친 대장정의 시간들을 기쁘게 치료받으시면서 새봄을 맞이하는 더 이상 암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손자, 손녀와 자녀와 부인을 곁에 두고 행복한 생활을 지내고 계시며 가끔 전화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두 번째는 장마비가 있었던 말기암 환자분이 생명을 연장하신 케이스입니다. 장마비가 일어나 한 달째 콧줄을 끼고 더 이상 치료가 힘든 상태의 남성 환자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고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희망으로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세범정 암약을 관장 형식으로 대장을 통해 흡수시켜 장마비가 풀어지고 다시 콧줄을 빼고 식사도 잘 하시는 상태가 되어 체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져 다시 항암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가 찬 복막암 여성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복수가 완전히 빠지고 암이 안정화된 케이스입니다. 항암을 여러 차례 하던 중 복수가 심해져 배가 만삭의 임산부처럼 불러서 다리가 퉁퉁 붓고 거의 식사를 못하고 물만 조금 드실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한의원에 오셔서 세범정 복부 오일요법과 대장 흡수요법으로 시작해 다양한 치료 과정을 통해 복수가 완전히 빠지고 암도 조금이나마 억제되고 안정화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위암 초기에 양방적인 치료 없이 한방적인 치료만으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위암을 초기에 발견했으나 체력이 약했고 평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양방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한의원에 오신 분으로 치료 후 암에 관해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신 경우입니다. 지금도 가끔 불편하실 때마다 한 번씩 내원에 침을 맞고 가시곤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양방 치료 후 재발 치료 케이스입니다. 1cm 정도의 위암 초기에 발견하여서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고 담낭까지 함께 절제한 50대 여성 환자분으로 수술 이후 4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수술 부위 부근에서 암이 재발하고 횡격막으로 전이되어 수술도 못하고 항암을 권유받았으나 초기 암 수술 후 재발했다는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이 심해 양방 치료를 포기하고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신 경우입니다. 1년간 꾸준한 치료로 암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다소 줄어든 상태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며 체중이 건강할 때만큼 회복되진 못했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 2회 주기적인 치료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며 3개월 주기로 검사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췌장암 남성 환자분의 생명 연장과 통증 관리 케이스입니다. 암이 너무 빨리 자라고 통증이 심했던 분으로 항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한의원에 오셔서 생명 연장과 통증 관리를 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한의원 치료 후 암이 자라는 속도가 늦춰져서 생명이 연장되었고 통증이 감소되어서 진통제의 도움을 병행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생명이 연장되고 큰 고통 없이 비교적 평안하게 삶을 정리하신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암 재발 방지 및 예방 치료 케이스입니다. 과거 갑상선암 초기에 암 절제 치료를 진행하셨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암 환자분들이 많은 편이라 평소에도 암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분으로 암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하기를 원하신 경우입니다. 주 1회 주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고 계시며 3개월에 한 번 정도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힘든 암 환자분들께서 장대건 한의원의 세범정과 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장대건 한의원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작년 2012년 12월에 검진을 통해서 뱃속에 혹이 10cm 이상 큰 게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가서 CT, MRI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소암인 줄 알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암이 아니라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을 1월부터 12번의 항암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술이 잘 됐고 항암을 받는 과정도 그냥 수월하게 받았는데 이제 8번째 항암을 받는 과정 중에 암이 간 쪽으로
좁쌀만하게 전이가 된 것 같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병원에서 그래도 항암을 12번 더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12번의 항암을 받고 다시 CT를 촬영한 결과 간 쪽으로 전이가 확실하게 되었으니까 12번 항암을 끝내고 2달 후에 다시 항암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암 12번을 받는 과정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항암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는 항암을 받으면 호전될 수 있냐 물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생명 연장에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본 끝에 이제 장대건 한의원을 우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한의원에 처음 오셨을 때 제일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암이 간 쪽으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간 쪽으로 갈고리로 긁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 장대건 한의원에 치료하신 지 한 40일 정도 되시는데요. 맨 처음에 양방에서 암 진단 받은 거는 언제이십니까? 암 진단 받은 건 2003년 11월 달에 받았어요. 그때 무슨 암으로 진단 받으셨습니까? 전립선암. 그때 이미 늑골하고 척추에 전이가 된 상태더라고요. 네. 그럼 양방 치료를 그때 여러 가지 하셨겠네요. 예, 치료하신 게 어떤 치료를 하셨습니까? 전립선암 하면은 일단 호르몬 요법을 씁니다. 예, 박덕가 선생님, 예, 저희 한의원에 오신 지 벌써 그죠? 한 달이 됐네요. 예.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로 그죠? 힘든 모습을 갖고 오셨는데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 오셨는지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예, 무슨 암으로 오셨죠? 장대건 한의원에 처음에 오셨을 때? 담도 예. 암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담도암의 그 간내 네, 담도암. 간내 예. 담도암. 예. 여러 가지 또 항암제 쓰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예. 예, 항암제 맞으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어요? 경상대에서 진주 경상대에서 아, 한의원. 예. 네. 한의원에서 예. 뭐 어떻게 뭐 좋은 뭐 기술이 있다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한번 예. 한의원 쪽으로 문을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보고 이제 네.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네, 변희식 선생님, 예, 2014년 6월 11일 날 그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그 수술은 불가하고 방사선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예, 방사선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나이 80이 넘고 방사선이 좀 못하면서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 네.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7월 11일부터 치료를 시작하셔서, 예, 그 다시 사진을 병원에서 약 2개월 만에 찍으셨더라고요. 6월 11일 찍고, 또 8월 5일 날 2개월 만에 찍으셨는데, 2009년 10월에 폐암 1기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였다가 2012년 2월 말에 늑막, 늑골의 전이 재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은 시간을 잘 보내라는 희망적이지 않은 예우를 하였고
특별히 항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서야 암을 이기기 위한, 암과 싸우기 위한 다양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는 장대근 원장의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장 박사의 치료를 한 2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유아영님, 처음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폐암 4기로 폐암이 12cm였고 뇌에도 전이 되고 부신과 늑막에도 전이 진 상태로 오셨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오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흉수를 병원에서 4번 빼고 항암 1차 하다 너무 힘들어서 항암은 포기하고 장대건 한의원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암 후유증이 심하셨죠, 그죠? 예, 항암 후유증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입맛도 없고 머리도 빠지고 기운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항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 장대건 한의원에 2014년 7월 21일부터 치료 시작하셨네요. 그리고 한 달 반 간격으로 사진을 2번 찍으셨는데 어머님이 언제 그 병원 양방병원의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2012년 12월 달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드시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자꾸 체하시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뭐 병원에서야 검사 한두 번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종양 크기가 한 4, 5cm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되면 전부 다 수술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어머니도 원치 않고 자식들도 원하지 않아서 일단은 그 병원에서 진료를 검사만 하고 장대건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어머님 장 박사님한테 오실 때 처음에 예. 그 거동 상태, 식사 상태, 수면 상태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꾸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그러시는지 잠을 못 주무시고요. 식사는 겨우 한 숟갈 정도 애기들 먹을 만큼 겨우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드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장 박사님 치료 받으면서 맨 처음에 언제 그 암 진단을 처음에 받으셨어요? 암 진단 받기는 아마 13년도? 예. 13년도 정도 그때 한 여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예. 아마 한 5월? 네. 5월, 6월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처음에 무슨 암 진단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담도하고 그다음에 쓸개요. 예. 쓸개하고 그다음 신장. 신장까지. 예.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양방 치료를 하셨네요. 양방 치료는 뭐 별게 없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 받고 해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그냥 뭐 항암 치료밖에 없었어요. 네, 수술은 어디 하셨는데요? 수술은 이제 담도 쪽을 하고 그다음 쓸개. 네. 쓸개는 이제 제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은 이제 좀 아니라 이제 암 세포를 끌어내봅니다. 네, 저희 장대건 한의원에 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무슨 암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 무슨 질병, 방광암으로 오셨네요? 예. 방광암, 그리고 이제 항암도 하셨고, 또 수술도 하셨고, 예. 항암은 2013년 3월까지 예, 받으셨는데, 마지막에 간에까지 전이가 되셨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오셨을 때 몸 상태가 이제